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꼭 하셔라. 안 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체크리스트가 딱 3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미국 주식 250만원 절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다루게 됐고요. 오늘 이 미국 주식 절세에 대해서 기본 개념과 더불어서 어떻게 실전적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저는 실제로 어떻게 절세를 했고 그런 실전에서 나오는 꿀팁까지 오늘 영상만 보시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알뜰살뜰하게 절세하셔서 그 돈으로 연말에 맛있는 것 사 먹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잔잔하게. 먼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세금 체계의 총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고요. 이 기간 내에 달러로 해외 직투로서 투자한 주식이나 ETF들에 해당합니다. 타이거 코덱스 이런 국내 상장 말고 SPYM, QQQM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주식들에서 내가 매도를 확정한 주식이나 ETF의 이익금의 22%를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으로 1000만원 이득 확정을 받다면 거기에 220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벌었을 때 220만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소액 주주들은 또 일일이 다 걷기도 뭐하고 하니까 250만원까지, 이익금의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250만원 절세 활용법.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 손실 주식을 활용해서 250만원에 맞추자. A 주식에서 내가 1000만원 이득을 봤어요. 그렇다면 250만원까지는 제외하고 750만원의 22%로 165만원 세금을 내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5만원조차도 내기 싫다면 만약에 내가 다른 주식에서 마이너스 750만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있다 하면은 내가 이 두 주식을 합했을 때 내 총 수익은 실질적으로 250만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게 되면은 세금을 0원만 낼 수 있다. 165만원 세금이 0원으로 갑자기 훅 다운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손실을 본 주식이 있다면 일단 그거를 팔아서 250만원 라인에 순이익을 맞추고 손실 났던 것은 바로 그대로 다시 사게 되면 주식의 장기 투자는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세금은 아낄 수 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 김잔장 구독자님들께서는 안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손실 본 것이 없는데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번째 활용법이 나오는데요. 250만원 절세 활용법 두 번째는 매년 250만원씩만 끊어 팔자. 예를 들어서 A 주식에서 제가 500만원 이익을 났다 칩시다. 그러면은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만원의 22% 55만원 세금을 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이 250만원 절세는 매년 주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 500만원 이익 중에서 250만원어치만 끊어서 매도를 하고 그러면 올해는 다시 세금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250만원도 매도를 함으로써 내년치의 공제액 250만원도 적용받아서 55만원 내야 했던 세금이 또 빵원으로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손실이 없고 이익만 있다면은 이 이익을 매년 250만원씩만 나눠서 팔자. 요런 절세법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세법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든 매년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총 수익을 매년 250만원 정도로 맞춰주자. 이 250만원이 핵심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콕콕 박히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매도 매수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공감합니다. 괜히 증권 수수료도 드는 것 같고 평단가도 올라가는 것 같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하지만 부자가 될수록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테크의 수익률보다는 절세라고 합니다. 부자들일수록 세금에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장투하니까 그냥 세금 알아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크게 돈이 필요할 때 팔게 되면은 나중에 한 방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250만 원 공제는 매년마다 주어지는 절세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2월 31일까지가 이 쿠폰의 유통 기한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은 부자가 될 거니까 이 절세 습관 지금부터 들여놓자 라는 측면에서 선택은 자유지만 저는 매년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저의 사례와 더불어서 이 실전 사례에서 나오는 꿀팁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손실을 보고 있는 개별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록스라는 미국 주식이었는데요. 많이들 아시죠? 이 신발 브랜드. 제가 2021년부터 꾸준히 이 정도 라인 가격대에서 사왔는데 지금까지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여기에도 사연이 있는데 이 크록스 기업에 얽힌 재미있는 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어서 아직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크록스를 일부 매도를 했고요. 또 제가 이득을 보고 있는 개별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테슬라 주식을 사지 않다가 2024년 한 중순쯤에 테슬라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뛴 측면도 있었고 최근에도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1년 남짓 테슬라 주주로 있다 보니까 이 회사 기업 자체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 편한 재테크 측면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해서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손실난 크록스는 팔고 이득 본 테슬라도 조금씩 팔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250만 원 정도로 수익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230만 원까지 어느 정도 맞춰놨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화면은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쓰시는 키움증권의 양도소득세 가계산 탭입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양도소득을 실시간 데이터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절세법이 좋은 게 이 절세 덕분에라도 한번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리밸런싱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리밸런싱 금액을 그대로 크록스나 테슬라로 다시 매수한 게 아니라 QQQM으로 결국엔 제가 하다 보니까 지수 투자가 답이더라고요. 점점 개별 종목에서 지수 투자로 QQQM으로 재매수를 했고요. 소량은 환전해서 연금저축 납입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건데 연금저축으로도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 또 자산가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이득이 너무 커가지고 한 해 250만 원으로는 택도 없네요.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이익이 났는데 250만 원 끊어봤자 너무 세금 낼 게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배우자 증여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증여를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그래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흔히 활용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를 하게 되면은 나의 평단가가 즉 매입 가액이 배우자에게 넘어갔을 때 최근의 평단가로 평균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평단가가 갑자기 훅 올라가면서 취득 가액이 리셋이 되면서 내 이득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금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10년 최대 6억 원까지 필살기로 또 절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2025년 올해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매도를 해서 이득을 봐버리면은 그렇게 절세하지 마라. 국가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년 이상을 보유한 후에
그 다음에 팔아야지 이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괜찮다고 생각한 게 어차피 저희 장기 투자할 거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다음에도 어차피 계속 장기 투자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크게 평단가를 올려주는 절세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역시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자증의 심화 버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또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자산가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깔끔하게 정리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식 절세법 첫 번째, 매년 250만원은 꼭 수익 실현하자. 손실이 있다면은 활용해서 250만원까지 맞추고 장기 투자자라도 250만원씩 끊어가자. 250만원을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기억하기 편하실 거고요. 만약에 수익이 크다면은 손실도 최대한 활용하시고 필살기로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여기에 준비물은 배우자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리고 배우자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쿨하게 증여하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너무 세금이 많다? 그렇다면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뭐가 남았죠? 기분 좋게 납세하자. 펀, 쿨, 섹시하게. 어차피 내가 돈을 번 만큼 혜택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좀 긍정적으로 그래 나 부자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낸다 라는 마인드로 내는 게 어떠하신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도 이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11월 달에 건보료, 국민연금이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아 그래 우리나라 의료 좋잖아. 그리고 국민연금, 노후 좋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입맛이 씁쓸한 그런 아쉬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머리로라도 이쪽 방향을 잡고 생각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가슴도 좀 설득이 되면서 쿨하게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면서 연말 안 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체크리스트 첫 번째, 미국 주식 250만원 절세법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드렸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가지 남았습니다. 연금저축 IRP 납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고향사랑 기부로 13만원 돌려받는 알뜰살뜰 연말 선물까지 받아가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기분 좋게 빠르게 다음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